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제는 FOMC 회의가 있던 날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정책, 경제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급격한 하락을 막은 것도 연준이었고요. 앞으로도 시장은 연준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연준의 정책과 스탠스를 잘 살펴보시고 연준의 방향과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정하신다면 크게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준의 움직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글을 쓰는데 오늘 그 네이버 검색 키워드 1위가 FOMC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 사실 연준의 그 의장이 누군지도 잘 모를 겁니다. 일단 어저께 연준의 성명에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현재 0에서 0.25%의 진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고용과 경제 활동이 회복 중이긴 하지만 아직 훨씬 낮은 수치라면서 앞으로도 이 제로금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에만 두 번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금의 그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 시장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이 이슈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영향이 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 6개월 연장을 한 겁니다. 통화스왑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마통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돈은 필요 없지만 미래가 불안하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 개설해 놓으시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에 서로 약정된 환율로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래서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해놓으면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이었죠. 3월 19일 날 우리나라가 미국과 거의 11년 만에 그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생각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팔고 외국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통화스와프가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안정화되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것을 조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했을 때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전에 통화스왑 체결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통화스왑 이 연장이 우리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연준의 스탠스로 인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6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35, S&P 500 지수도 1.24%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하락을 했고 오늘은 상승을 했고 그저께는 하락을 했고 시장의 어떤 이 위아래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좀 시장을 넓게 보시는 시각을 가지시라고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현재 어저께 94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잠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어제 다시 93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금 가격은 반대로 어저께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제금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62달러를 돌파해서 정말 금 가격 2000달러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달러의 약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 이 우려가 합쳐지면서 금값 폭등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사실 1600불 아래에 있을 때부터 주식공무원은 금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의견을 드렸었고요. 현재도 금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금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주식공무원은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연일 이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 추격 매수를 권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속해서 보유를 하는 것이 어떠신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를 비교하면서 GPU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야, CPU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공무원이 전산과인데 당연히 CPU하고 GPU 정도는 구분을 하겠죠. 혹시 오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셨던 것 같은데, 오타 아니고요. CPU는요 Central Processing Unit을 의미를 하고, GPU는 Graphic Processing Unit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침부터 기술에 관련해 가지고 방대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사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CPU가 이 머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비싸서 이 CPU를 늘리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또한 이 CPU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GPU를 이용을 해서 중앙 처리 장치는 연산에 관련된 내용만 처리를 하고, 그래픽에 관련된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그래픽을 벡터 개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표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래픽을 받아들여서 벡터 처리를 하는 것은 GPU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CPU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하면 카메라를 여러 개 부착을 해가지고 이미지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 정보를 빠르게 처리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CPU 혼자만으로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GPU를 여러 개를 붙여서 CPU를 돕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기술에 관련돼서는 각자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을 내서 찾아보세요. 이게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GPU 기업으로는 AMD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AMD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AMD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GPU 관련 매출이 좀 부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역시 GPU 관련된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죠.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2015년도에 지금 보시면 약 20불 수준에서 지금 현재 약 400불로 거의 한 5년 만에 한 20배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승의 바탕에는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슈도 역시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수에 대해서 제가 3일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 삼성전자 애자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독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컨텐츠를 크리에이트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곳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3일 연속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지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파운더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TSMC와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죠.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분야에서 이제 TSMC가 압도적인 일이죠. 압도적인 일인데, 이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분야를 지금 크게 많이 늘리고 투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유율을 증가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순수 반도체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수 반도체 분야에서의 확장이라는 개념이 삼성전자와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주가가 펄펄 날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좀 줄줄
뭐 옆으로 이제 흐르고는 있지만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현재 대비되는 상황에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공무원이 또 2월달에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힘을 주어서, 보통 주식공무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굉장히 힘을 주어서 말씀드렸던 분야가 항공주와 여행주를 내다 팔아라. 좀 이런 자극적인 근데 뭐 자극적이긴 하지만 그게 주식공무원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이런 어떤 내용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어저께 보잉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보잉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하회가 아니고요. 예상치보다도 안 좋았다는 얘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마이너스 30%를 기록을 했고요. 상용기 매출은 마이너스 65%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잉을 이야기할 때 로키드 마틴과 함께 이게 군수산업체로서의 어떤 지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군수 분야에서는 거의 뭐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군수는 써야지 된다는 거죠. 방산 때문에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항공사들이라던가 여행사들의 실적이 안 좋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주문을 했던 수주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항공주 지금 현재 싸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항공주는 글쎄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올해 2월달, 3월달에 진짜 제가 항공주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항공주 내다 팔라고 했다고 항공주 보유자분들한테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사 레포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매도보다 매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또한 뭐 업체 탐방도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출입 금지를 시킨다던가 광고를 회수한다던가 모기업들이 거의 증권사들의 모기업들이 뭐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을 냈던 증권사는 우리나라에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증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증권의 대표이사가 잘리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저는 앞으로도 전산쟁이의 특성을 살려서 전산쟁이의 특성이 직업상 숫자와 근거,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것들을 빼놓고 자기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다만 숫자와 논리,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숫자와 근거로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 주식공무원의 컨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이렇게 좋은 건 나눠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로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저와 같이 글을 쓰고 이 컨텐츠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짜이짠.